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29기 그 교육을 아산에서 이제 우리가 그 1박 2일 동안 했었죠.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어떤 질문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우리가 이제 시세 조사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가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굉장히 그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아직도 해야 되나, 아직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실거래가 신고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면 세금을 걷는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익이 보는 선에서 입찰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인 거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거가 애초에 왜 생겼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실거래가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신고 자체를 안 하는 풍토 속에서 실거래가라는 단어가 생긴 거고, 이런 실거래가라는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돼 있어서 적어도 실제로 판매한 거하고는 금액은 같을 가능성이 높다. 왜? 실제로 금매로 팔든 뭘로 팔든 실제로 거래한 금액인 거에 가까울 수 있다. 예. 옛날에는 아예 가깝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지만은 이제는 가까울 수 있다. 예, 실제 판매한 거랑 비슷하게. 예. 요렇게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거래가가 이 부동산의 시세냐라고 물으면은 다르다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판사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판사를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색으로 돼 있을까? 자, 네. 지금 뭐냐? 과거에는 실거래 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래를 하세요라고 이제 의무를 부여했죠. 자, 그런 게 현실인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매도자가 조금의 가격에 디스카운트를 해주죠. 그러면서 매수자에게 가격 할인을 해줍니다. 가격 할인을 해서 조금 깎아줄 테니 당신도 나에게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운 계약서를 많이 썼습니다. 다운 금액을 조금 낮추죠. 때로는 1가구 1주택이 이제 비과세 혜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매도자가 시세 차익이 한 2억 정도 되더라도 매수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보유하면 그 당시엔 3년 또는 최근엔 2년 이렇게 보유하면은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이 매수자가 1가구 1주택자면. 그러니까 이 비과세 혜택을 매수자는 받기 때문에 매도자가 2억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어도 애초에 시세 상승이 없는 것처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세금을 안 내죠. 시세 상승이 없었으니까 세금을 안 내고, 매수자는 2억을 싸게 계약서에 썼더라도 나중에 5억이 오르든 10억이 오르든 1주택자니까 비과세를 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자는 2억을 시세 차익을 본 것을 신고 안 해서 좋고, 매수자는 2억 정도 하던 것을 한 뭐 4, 5천이라도 3천이라도 뭐 깎아준다라고 하면은 또 매수자는 거기에 동의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매도자 매수자들이 실거래 신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풍토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실거래를 위반하는 경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있었구나, 그 정도 금액의 거래를 했구나, 이런 상황은 분명한 사실로 가깝다, 이게. 즉 뭐냐면은 원래 집이 10억짜리여도 내가 급해가지고 8억에 내놨어요. 그럼 8억에 팔린 거지. 이때 매매가 된 거야, 8억에. 그러면 8억에 매매가 된 사실만은 실거래가니까 일치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 아파트나 이 부동산의 가치냐, 이게 이 집의 시세냐라고 질문을 하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억짜리를 남들은 다 10억에 내놓는데 내가 급해서 급매로 8억에 내놨고, 그래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실거래가 시스템이 신고가 되었더라도 이것이 시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이게 매우 상식적인 일이죠. 급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 때, 우리가 이제 관악산에 등산을 가면 중간에 꼭 보면은 라면 파는 사람 있죠. 라면 또는 뭐가 있어요? 막걸리,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막걸리 이렇게 한 막걸리 요만한 거 한 3,00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이런 대접에다가 한 잔에 3,000원씩 팝니다. 3,000원짜리 사다가 한 잔에 3,000원짜리를 4잔을 뽑아내면은 12,000원을 벌죠. 그러면 실거래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막걸리의 한 병의 실거래가는 12,000원하고 똑같지. 그러면 우리가 이 12,000원, 이 산 꼭대기에서는 이 막걸리는 실거래가는 12,000원이지만 산을 내려오면 3,000원으로 다시 다운이 된다. 그렇게 되죠, 실제로. 그러면 이때 실제로 산에서 먹었던 게 12,000원에 먹었다고 한 어떤 사람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도 야, 막걸리는 12,000원 이하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하지 않지.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재화라는 것은 시절에 따라서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다. 어떤 것을 시세라고 볼 것이냐? 실거래는 실제 거래된 것을 의미하는 거지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에요. 즉 실거래와 시세는 다르다. 이렇게 이거를 머리에 새겨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하지. 만약에 실거래가 곧 시세라면 시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시세 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또 시세 조사의 기술이 필요하다 할 만할 게 있을까요? 없지. 실거래로 뒤져가지고 그걸 시세로 판단하고 입찰 보면 되죠. 그것이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을 같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을.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착각하느냐? 첫째, 시세조사 능력이 없고 기술도 없고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 말재주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머리도 좀 안 되면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말재주가 없어도 실거래가랑 시세랑 어떻게 같겠어. 아무래도 급하게 팔 수도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급해서 싸게 내놓을 수도 있고, 그죠? 정말 급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매수자랑 짜고 일부러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업계약서. 우리가 이제 분양 같은 경우, 빌라 분양. 이런 경우에 일부러 업계약서를 쓰기도 하죠. 업계약서. 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죠. 집이 1억짜리라 그러면 80% 나와도 8천인데 집이 1억 5천입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1억 2천까지. 그죠? 80%면 8인3 1억 2천까지 대출을 뽑을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업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은행 대출을 더 받고 사기 대출을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그럼 이것도 다 국세청의 실거래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실거래가에서의 어떤 진실을 찾는 것은 사실상 어리석은 거죠. 그냥 실거래가는 이 지역에 이렇게 된 적이 있다. 그런 적 있다 정도만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있다를 넘어서서 요게 시세야, 요거가 작년 9월에 이렇게 팔렸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찰은 12월인데 그 작년 9월이니까 3개월 차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게 시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은 부동산 업자가 실거래가를 뒤져가지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부동산 업자도 혹시 실거래가가 시세다라고 믿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할 겁니다, 업자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런 걸 말해줄 필요는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단지 이거 얼마 전에 이만큼의 실거래가 됐어요 라고 말을 한 거지,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걸 믿는 거죠. 어떻게 믿냐? 그게 시세구나. 누가 했으니까, 업자가 말했으니까 시세구나. 아주 천진난만한 사고방식을 가진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간 편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죠. 깊이 파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안 파면 되잖아요. 깊이 안 파고 대충 믿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라도 편한데,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1번 돈 벌려고, 2번 마음 편하려고. 경매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도 돈을 버는 쪽, 즉 진실을 파는 쪽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실거래가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차 경매를 하면서 실거래가를 먼저 뒤지거나 또는 실거래가에 의지하거나 믿거나 한 적은 없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우리 스파레 주생에게도 항상 얘기하지만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도 꼭 시세조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믿는다. 그러면 꼭 망한다, 실력이 안 는다 라고 말해줘도 꼭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아니라고 해도 가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의 고집이 첫째 세고, 두 번째는 가난한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뭐래도 부자에 가는 길에 가르쳐줘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1번 고집이 세고, 2번 가난의 습관이 찌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거하고는 큰 관심이 없고 마음 편한 거에 관심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관악산 이외에서의 막걸리 가격이 12,000원이지만 밑에 내려오면 3,000원인 것처럼 어떤 이 가격과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 아주 평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실거래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눈 달린 사람이면 다 하는 거고 컴퓨터 있는 사람이면 다 하는데, 그 다 공개된 이곳에서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흔하게 널려있는 어떤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줍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20가 나왔다. 자,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미국 사람도 알고 중국 사람도 아는 이런 걸로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거보단 차라리 갤럭시 21이 뭔가 비밀스럽게 개발되고 예상보다 먼저 터져 나온다더라,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갔다더라, 앞으로 나올 것이, 그래야 그게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는 뭘로 보면 되냐면, 대중이 접근하기가 쉽냐 어렵냐. 대중이 접근하기가 쉽다면 이미 그것은 정보로서 가치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그거를 갖다가 실거래를 갖고 믿고 따라다니면 실력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장담컨대 늘지 않고 장담컨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도 약간 완만하지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곡선을 탄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에 얼마, 뭐 최근 1월 달에 어떻게 팔렸다. 작년에 6월에 팔렸다. 뭐 이거 있잖아요. 시간이 가까우면 더 믿어지죠. 근데 시간이 가깝지만은 정말 급매로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거래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의 화려한 말빨이라고 하죠. 그 말빨에 어떻게 당합니까? 아우 이 지역은요 사장님 요 금액 못 받습니다. 그 금액을 받아주면은 저도 뭐 복비도 더 받고 좋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임자 있을 때 빨리 치우시죠 사장님. 요게 이게 사장님 요 빌라 있잖아요. 요게 내놓는 지 1년이 됐는데 전화 한 통화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 두세 마디 흔들면 여러분들은 바로 깎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상가 권리금도 어떻게 합니까? 권리금도 조작을 합니다. 작업 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에 의해서 좀 마사지된 금액들이라는 거죠. 그 마사지된 금액, 그 다음 또 멘탈이 약한 업자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더라도 이게 보면은 부동산 업자한테 굴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매 투자할 때 중요한 건 자기의 줏대인데 이 줏대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시세 조사에서 나오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줏대도 생기는 법인데 애초에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 경매를 사거나 하면 이 업자의 겁먹는 소리, 겁주는 소리에 넘어가 가지고 이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제가 늘 말하지만은 강력기 형사처럼 의심하라 라고 가르치지만은 절대로 그 말을 믿지 않더군요. 애우지도 않아. 그냥 대기에 스쳐가는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누군가가 저에게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실거래가가 이렇게 팔렸기 때문에 시세가 이렇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표현해서 하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오로지 단지 한 요 정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이제 시세에 근접하거나 시세로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참고 자료고 정확한 거는 내가 현재 조사하는 것이 시세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적은 것이죠. 그거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항상 미역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돈 못 벌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디자인이 아주 옛날부터 있던 디자인이에요. 이 초록색. 그래 되게 촌스러웠는데 촌스럽죠. 처음에 이제 그 경매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처음 공개될 때는 야 이거 국가가 이거 세금 거두려고 잘하네. 굉장히 노력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기 보면 공개 안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거래 신고를 한 주택 및 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 입주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네. 활용 목적. 활용 목적은 제가 잘 보이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확대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밀고. 네. 활용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죠. 실거래가 공개를 RTMS라고 하고요.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를 R1이라고 하는데 RTMS는 보면은 여기 집계가 계약 체결일 기준이에요. 계약 체결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R1은 신고일을 이후에 집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매 외에도 판결이나 교환이나 증여 등을 수집하는 게 R1. 이렇게 R1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는
활용 목적, 집계 기준 및 관리 범위 등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와 상이하니까 활용 시 참고하세요. 즉 뭐냐면 한국감정원의 통계하고 실거래가 통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라고 본인들도 이제 얘기를 해놓고 처음부터 실거래가의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즉 국가가 여러분들의 어떤 국가의 활동들이죠. 매매도 국가의 활동을 이제 뭔가 통계내고 그죠? 관측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투기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정을 하려면은 어떤 매매 거래 시 어떤 이제 한 20% 이상의 급격한 시세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투기지역으로도 이렇게 걸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의 활용 측면이죠. 즉 세금을 부과하거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위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자료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경매할 때 시세조사에 도움되라고 쓴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가 만든 거고 국가는 반드시한 목적이 있는데 세금과 부동산 정책 수립에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냥 A라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잠깐 만들었는데 B라는 사람 거기에 엄청난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경매쟁이 중에 이제 일반인들, 초보자들, 보통 사람들, 그 다음에 시세조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 시세조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변명하는 곳, 이것을 믿어버리는 어떤 도피처로 활용된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실거래가 신고 가지고 누군가가 뭐라 하면 야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실제 거래한 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 실제 거래했다는 것도 사실상 뭐 뚜껑을 열어보면 좀 다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정도가 있었다. 실제 거래했다는 데이터일 뿐이지 이게 그 우리가 조사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세를 알아서 베팅을 하는 이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신고는 정말 극단적으로 해도 5나 10 정도 참고하는 자료지 그걸로 가지고 뭐 20% 이상의 느낌을 갖는 것은 망상이다. 그러면 경매 안 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결론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